3박 4일로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초청을 받아 오는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만남은 지난 10월 경주 에이펙 때 열린 정상회담 이후 2달여 만으로 당시 이 대통령은 다음 방일 때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가급적 다음은 셔틀 외교의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도 아주 흔쾌하게 좋아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3일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튿날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친교 행사를 함께한 뒤 현지 동포들을 만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방문하게 된 이재명 대통령은 갈등을 빚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 뒤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전에 비해 5%포인트 오른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는 일본에서 당분간 독도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자는 자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이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사격이 기대만 못한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마저 틀어진다면 자칫 일본만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다케시마의 날이 다음 달 22일로 다가왔다면서 올해는 행사에 강요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차관급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취임 전 선거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가는 인사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자고 말한 적이 있고 취임 후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다케시마의 날을 기점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일본 언론이 자제 필요성을 주장한 겁니다. 이 신문은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며 양국 간 외교에서 양측 국민 감정이 중요하다는 건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일본 언론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소식을 크게 다루면서 한중 관계 정상화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중국이 일본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동조할 걸 요구했다고 전했고 마이니치 신문도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협력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는 걸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도카이 지역의 경제단체장들이 모인 자리. 목줄을 죄어오는 중국의 위협에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中国向けの輸出の減少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ことで当然企業業績もですね、これはマイナスの影響になることは間違い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日本政府には事態がこれ以上エスカレートしないよう、さまざまな外交ルートを通じて丁寧な対話を重ね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중국이 점점 압박의 수위를 높여와도 일본이 고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만약 오는 3월 미일 정상회담이 실현된다면 이 자리에서 미국의 중재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と直接言葉を交わし、日米同盟の強固な連携を確認できたということは極めて意義深いものであったと考えております。 하지만 지난달 중국 전투기에 일본 전투기를 향한 레이더 조준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별거 아니란 식으로 회피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와서 갑자기 다카이치 총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2019년 한국에 그랬듯이 중국으로의 수출품을 규제하는 식으로 맞불을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통제한다면 반도체 산업 자립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계획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그러면 더 큰 보복을 감당해야 하므로 사실상 최후의 수단에 가깝습니다.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의 해법을 두고 일본의 정치원로 고노 요헤이는 하루빨리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오해가 있다면 푸는 노력을 해달라며 발언 수정을 포함한 총리의 추가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치켜든 주먹을 언제 내릴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한 일본 언론의 표현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중일 갈등 속에서 일본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